뼈가 약한 골다공증 환자는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때 골절 위험은 정상인의 3배, 그리고 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8배에 달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오래 사용하는 만큼 부작용 위험이 큰 편입니다. 이번 주 의사가 알려주는 의학 정보에서는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골다공증 치료제의 종류와 부작용, 예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크게 뼈가 흡수되는 것을 막거나 이걸 골흡수 억제제라 하고, 뼈를 새로 만드는 골 형성 촉진제 방식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합니다. 골다공증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기능이 줄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기능이 강해지면서 나타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이들 세포의 기능을 약물로 조절해 균형을 맞추는 원리로 골다공증을 치료합니다. 골흡수 억제제로 가장 먼저 활용된 것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면 파골세포를 자극하는 사이토카인이란 물질이 억제되지 않아서 뼈가 점점 약해지고, 이는 폐경 후 여성에게서 골다공증이 급증하는 이유입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면 파골세포의 힘이 줄어 결과적으로 골다공증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은 그 효과만큼 부작용의 위험이 큽니다. 뼈 외에 다른 장기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여성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자궁 등의 생식기를 자극하면 자궁 내막암, 난소암 등 암이 생길 수 있고,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정맥 혈전증, 천식 등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최근 골다공증 치료에는 전신이 아닌 뼈에만 작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란 약물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의 7에서 80%에 사용되는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는 위에서 흡수된 후 뼈로 들어가 파골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쓸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점막의 손상입니다. 주로 식후에 먹는 다른 약과 달리 이 약은 음식과 함께 들어가게 되면 흡수가 덜 돼서 식전에 먹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 식도 등 소화기 점막을 자극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 쉬운데요. 따라서 물을 충분히 200ml 이상 마셔야 되고, 약을 먹은 뒤에는 30분 이상 눕지 말고 돌아다니셔야 합니다. 또 드물지만 턱뼈 괴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장기간 고용량으로 쓰게 되면은 뼈 흡수가 억제되면서 결국 뼈가 형성되는 것까지 방해를 받게 됩니다. 턱은 말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사용되는 만큼 다른 뼈보다 흡수 재생 과정이 더 활발한데요. 이런 이유로 골 흡수 억제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괴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구강암암면 외과에서는 4년 이상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는 사람이 치과 수술에 앞서 최소 2개월 이상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허벅지 뼈도 이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영향으로 미세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골다공증 약을 먹는데 알 수 없는 허벅지 통증이 있으시다면 엑스레이를 촬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뼈를 만드는 골 형성 촉진제는 성호르몬이 아닌 부갑상선 호르몬을 조절해 조골세포를 자극합니다. 주사제 포스테와 테리본이 대표적인 주사제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골 흡수 억제제가 골다공증의 진행을 막는 데 그친다면, 골 형성 촉진제는 실제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부에 주사해야 하고 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시 6개월에 180만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개선된 한 달에 한 번 맞은 로소모수맙 이베니틴이라는 골다공 주사도 있습니다. 이 주사는 골흡수 억제 효과에 골 형성 촉진 효과를 같이 보실 수 있어 현재 존재하는 골다공증 주사 가운데에서는 효과 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주사도 심장병력인 환자분에게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약만큼 효과적이면서 부작용 위험이 낮은 골다공증 예방치료법은 바로 식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가까이 해야 할 영양소로는 뼈를 만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꼽히게 됩니다. 대한골다공증학회에서는 폐경전 여성과 50대 미만 남성은 하루 800에서 1000mg, 폐경 후 여성과 50세 이상 남성은 하루에 1000mg에서 1200mg 이상 칼슘을 섭취를 권장합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등 유제품과
두 시금치에 풍부하죠. 그래서 가리지 말고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체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비타민 D가 포함된 연어, 고등어 등 지방이 많은 어류를 자주 먹고 매일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해바라기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보충제로 하루에 800IU를 섭취해 주는 것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뼈가 튼튼해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